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뵙습니다. 상승미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 블라드 총재, 세인트 루이스 페드 총재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다시 한번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8일경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으로 증시 상승에 단초를 제공했지만 금요일 새벽에는 이 발언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블라드 총재의 변심인지 충격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방송 보시죠. 폭락이냐 전고점 돌파냐, 21일 화요일에 결정된다. 지난주 증시 여러가지 지표들, CPI, 미국 소매 매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초과 넘어서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왔다 갔다 했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심하게 왔다 갔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21일 화요일에 결정이 될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21일 화요일을 주목해야 한다는 결정,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가운데에 붉은 점선 보이시죠? 저게 한국 시각 금요일 새벽 5시에서 6시, 미국 시각으로는 3시에서 4시죠.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확하게 1시간 동안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미국 시간은 목요일 오후 1.6% 순식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저렇게 금요일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자 한국 지수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일간 차트를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파란색 점선 부분 보이시죠?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나스닥 빅테크들의 선전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목요일 증시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장마감 1시간 전에 순식간에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저렇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에 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을 했느냐. 그 이유는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페드 총재와 메스터 클리브랜드 페드 총재가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블라드 총재는 작년 12월 28일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으로 증시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던 분이죠. 이분이 갑자기 등장해서 3월에 0.5% 인상을 지지한다, 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1시간 동안 미국 증시는 순식간에 급락을 했던 거죠. 12월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으로 상승 동력을 제공했던 블라드, 갑자기 3월에 들어서 0.5% 금리 인상 지지 발언, 그리고 2월에도 자기는 0.5% 금리 인상을 주장했었다, 이렇게 발언도 같이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시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던 장본인인 블라드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채권 금리와 달러화는 급등을 했고, 반대로 골드와 나스닥 지수는 급락으로 겁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CPI, 그리고 1월 리테일 세일즈 소매 매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셋 다 예상치를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지표가 나왔죠. 한마디로 미국 경제 겁나게 좋다. 고용시장의 강세를 기반으로 야, 경기 불황? 침체 걱정하지 마. 이거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이면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겁을 냈고, 그렇게 되자 증시는
야, 이거 금리 인상이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던 5월이 아니라 아예 연말까지 더 높게,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걱정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블라드 총재가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3월에 0.5% 인상 가야 된다. 그렇게 되자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미국 시각 목요일 오후에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증시가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버트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써봤습니다. 저 발언 0.5% 인상 주장을 했던 발언 이후에 블라드 총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발언 이후에 블라드 총재는 작년 12월 28일에 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발언을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발언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고용시장의 강세와 계속되는 미국 경제의 성장, 리테일 세일즈 PPI, CPI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은 2023년 동안 디스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이 발언을 제가 최근 방송에서 한 달 내내 강조하고 있죠. 파월 의장도 이를 확인했잖아요. 즉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는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0.5% 올려버리면 이게 결국 고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자, 작년 12월 28일 증시 상승을 한 달 넘게 이룩하게 했던 동력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제가 다시 퍼왔습니다. 이 발언 이렇게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 M2 통화량입니다. 미국 통화량이 폭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페드 자신은 블라드 총재는 정확히 예측했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차트, 즉 통화량 감소하는 차트를 보면 M2의 증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좋은 징조지만 최근 수치에서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좋은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통화량이 감소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맨 먼저 점점점 우상향하죠. 인플레이션 2% 목표치라는 게 뭡니까? 매년 중앙은행은 복리로 2% 물가 상승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일정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당시 물가가 저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점선 목표치까지 떨어뜨리는 거, 저건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니라 패드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 2번 보이시죠? 2번 제가 숫자로 표시했는데 점점 그냥 그러니까 상승은 하지만 상승률을 낮춰서 오랫동안 상승해왔던 그 추세에 부합하는 정도를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1번을 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 2번 상승률 하락을 둔화시키는 것 저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라드 총재는 물가 상승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올릴 것이면 3월에 빨리 올려버려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시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완전히 다른 해석을 놨던 겁니다. 3월에 0.5%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에 목요일은 이게 페드가 금리 인상을 더 높게 더 멀리 더 오래 갈 것으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면 하루 만에 금요일에는 증시 투자자들이 어차피 올릴 것이면 3월에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아내자.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 더 긍정적이지 않겠냐. 왜? 연말 최종 금리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만에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다르게 해석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상승 미도 당신 뇌피셜 아니냐?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는 증거를 페드 와치 매월 그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페드 와치 즉 FOMC에서 금리 인상 최종 단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게 페드 와치잖아요. 지금 가져온 그림은 올해 12월 13일에 FOMC에서 금리는 어느 정도로 놓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현재 2월 1일 날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그런데 블라드 총재의 주장대로 3월에 0.5% 인상하면 금리는 5% 그리고 5.25%가 되죠. 근데 현재 최근에 지난주 PPI 리테일 세일즈 CPI 급등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올랐지만 페드 와치만 보면 연말 최종 금리는 평균 5.28%입니다. 즉 블라드 총재의 3월 금리 인상은 더 높게 더 멀리 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올릴 거면 한꺼번에 빨리 올리자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고 아래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 왼쪽에 동그라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고점에서 나스닥 지수는 죄송합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저점일 때 나스닥 지수는 고점을 찍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자 나스닥 지수는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금요일에 일단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일단 증시가 걱정하는 것처럼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만 하지 않는다면 나스닥 지수도 반등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페드 와치의 연말 최종 금리, 블라드 총재의 0.5%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을 증시가 새롭게 해석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 인덱스가 101까지 내려갔다가 점점점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조건은 103.78인데 지난주 리테일 세일 CPI, PPI를 고려하면 반등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윗꼬리를 낸 게 추가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골드 증시에 먼저 선행했던 골드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내려가서 걱정을 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달러와 인덱스와 같이 본다면 골드 다시 한번 블라드 총재의 3월 인상, 금리 인상 발언을 제대로 증시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걸 반영한다면 골드가 증시보다 먼저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투자자들,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금요일 반응만 보면 금리 인상을 더 멀리, 더 높게 갈 것이라 결론 내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앞에서 페드 와치처럼 어차피 올릴 거면 3월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 제가 제목에서 화요일 새벽에 추후 주가 상승, 주가 하락이 결정이 될 것인데 왜 화요일이냐? 화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에 1월 통화량 지표가 발표됩니다. 작년 12월에 통화량 지표가 급격히 축소됐다는 거 그걸 감안해서 블라드 총재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나왔죠. 그 연장선상에서 1월 통화량 지표가 이번 주 미국 시각 화요일 오후에 발표되는데 1월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급격히 통화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증시는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통화량이 증가로 반전됐다. 그렇다면 페드가 이를 더 낮춰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고착하기 위해서 강력한 좀 더 매파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증시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미국 시각 화요일 통화량 지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증시가 1월의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특히 한국 시장은 됐고 바꾸라고 하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증시죠. 항상 선미후한 미국이 따라가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뒤에 바짝 붙어서 오죠. 이 흐름 다음 주에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